네, 안녕하십니까. 고형을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폭발을 했죠. 이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일단 거래량들이 폭발을 했는데, 과거에 개미들의 무덤, 이게 뭐 개미인지 알 수는 없죠, 사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력을 꼭 개인, 외국인, 기관으로 나눌 필요성은 없다. 어차피 이 종목에 대한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같은 생각을 갖는 그런 부류들이 바로 그냥 세력인 것 뿐인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외국인이 사고 뭐 개인이 팔고 사고 외국인이 팔고 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시장 내에서 머무는 그냥 공통된 투자자인 것 뿐인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량들이 과연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여기 거래량을 꾸준히 여기까지 확인해 보면 흡수할 만한 즉 손바뀜이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위치는 아니었고, 이제 여기서 좀 거래량이 폭발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많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금일에 이제 윗꼬리가 솔직히 마음속으로 제 의견이 맞기를 바라는데 마지막 거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거의 과거에 아픔이 있었던 물량들, 그 물량들에 대한 매도를 받아주는 윗꼬리가 되지 않는 윗꼬리이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 이 당시에 긴 시간 동안 묶였던 물량들, 그 물량들을 흡수하는 윗꼬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이제 추세죠. 추세가 자, 이평선 이평선이 모두 정배열인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요. 이평선이 5일, 10일, 20일이 모두 정배열이 있는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중장기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평선도 가지런히 잘 놓여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 당시에 이평선의 어떤 그런 굴곡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5일, 10일, 20일, 심지어는 60일, 뭐 120일 동안에 산 세력들이 마음이 일치하지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는 당연히 단기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뭐 5일 전에 산 사람들이나 10일 전에 산 사람들이나 60일 전에 산 사람들이나 모두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가격대가 5일, 10일, 뭐 20일, 60일, 120일 전에 샀던 그 가격대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 즉, 이 사이에 그래도 사서 버티는 분들은 결국에는 팔 필요가 없는 그 가격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어떤 윗꼬리들과는 좀 다른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를 이제 잠깐 보면요. 일목균형표는 지금은 뭐
볼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자, 볼린저 밴드. 자, 표준 편차값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값까지 올라갔었죠. 즉, 만약에 이게 양봉이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얘는 이렇게 상승을 해도 이 상한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밖에 없는 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루하루 지나면서 얘가 또 상승한다고 해도 얘는 어차피 볼린저 밴드 상한선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틀 나가도 긴 양봉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볼린저 밴드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패턴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긴 장 양봉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 양봉이 나와도 어차피 얘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국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쉽게 말해서 며칠간 하루는 좋았는데 며칠간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랫동안 짜증이나 고통으로 느끼느냐, 아니면 그냥 금일 하루에 느끼는 이런 아쉬움으로 느끼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것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은 어차피 지금 현재 올라가는 형국이고, 물론 이 가격도 벗어났긴 했지만, 내일 만약에 이 고영의 차트를 보고, 아니면 고영의 그 기본적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매수하는 그런 세력은 또 만약에 매수를 한다. 어차피 이제 여기서 매집한 분들은 팔진 않겠죠. 그분들이 좀 들어와 준다.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아래에 있는 이 하한선은 계속 확장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단기 고점이 빨리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승을 하든 횡보를 하든, 중요한 것은 그 매수와 매도가 무조건 많아야 되겠죠. 매수가 무조건 많아야 된다. 그래야지 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리고 횡보를 하든 하락을 하든 일단 가격대가 많이 올라와줬으니 이제는 거래량도 줄면서 매도가 적어지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식의 모양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볼륨화 오시레이터가 지금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기왕이면 거래량이 줄면서, 핵심은 여기서 거래량이 줄긴 하되 매도 세력보다 매수 세력이 어쨌든 체결 강도가 100% 이상, 1%든 2%든 꾸준하게 순매수 거래량이 좀 많아야 된다. 그것은 이제 금액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매도 거래량이 약세 거래량, 그러니까 야금야금의 거래량들이 많아지고, 이제 체결 강도가 100% 미만이라고 해도요. 즉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그 메이저 세력들이 적은 거래량을 훨씬 압도하는 그런 거죠, 일종의. 네. 아무튼 순매수 거래량이 순매도 거래량보다 어느 정도 좀 높고, 그리고 여기처럼 거래량이 이제 폭발을 하는 것이 아닌 좀 거래량도 줄면서 하한선을 돌리고, 상한선은 어차피 또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이평선은 뭐 꼬리와 관계가 없죠. 21이평선은 윗꼬리와 관계없이 종가만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방향성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뭐 좀 금일 윗꼬리가 좀 아쉽긴 해도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말이 맞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또 이렇게 또 진행되는 모습을 봤으니 이 자체를 나름의 자의적인 해석이 또 필요한 것이죠. 이 자체가. 네. 그런데 이런 볼린저 밴드나 이런 뭐 거래량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평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평은 그냥 이평대로 마치 산수 문제를 풀듯이 그 자체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즉 이평선은 다른 보조지표와 달리 자 정배열, 골드크로스, 이격, 그 다음에 돌파 이런 것들이 핵심인 것이죠. 이평 하나는 자 돌파를 한 것이죠. 이게 돌파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배열, 이 캔들 이전에도 정배열이었지만 어쨌든 정배열 그리고 각각의 이평들의 이격들이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좁아져 있는 상태이냐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배열, 장기와 중기 이평의 배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마치 산수 문제 풀듯이 그냥 이평은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평선의 모양을 보면 굳이 얘를 매도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자리, 이 자리가 모든 이평, 그러니까 5일과 10일을 하향 이탈을 만든 캔들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저는 이때 일부를 분할 매도를 한 것이고요. 왜냐면 이 사람 일은 모르듯이 주식의 일도 잘 모르죠, 앞날을. 그래서 여기서 이탈을 하고 얘가 다시 내려간다면 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도를 해본 것이고 결국에는 아니라고 이제 증명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 현금으로 비록 손해는 좀 봤지만 다시 매수하는 이런 상황을 또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고영은 금일은 윗꼬리를 달았지만 제 자의적인 해석은 매물대를 일단 형식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네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었죠. 11%라는 매물대가 있었죠. 여기에 네. 그러면 하루 전에 상황을 보시면 어차피 얘는 뭐 11%, 11.6%가 있었죠. 그런데 금일 여기 매물대가 과거에 쌓였던 매물대 플러스 금일 만들어진 캔들의 매물대가 만들어져서 여기가 또 이제 집중 매물대를 바뀌어버렸죠. 집중 매물대. 그래서 저절로 얘가 이제 집중 매물대 구간으로 진입한 것이고 얘가 만약에 내일 상승을 해서 여기에 안착을 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여기 내에서 며칠간 머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으로 이게 꼭 121평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만 10일 뭐 한 20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여기에 있는 내 가격보다 높은 위치의 매물대가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뭐 지지부지 간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자 앞으로 20일 정도 지나면 내 가격은 과거의 120일, 그러니까 6개월이죠. 6개월 동안의 매물대의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뭐 형식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론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메꾸느냐 이제 시간으로 흡수하느냐 아니면
이제 가격으로 야금야금씩 올라가면서 흡수를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자의적인 해석을 해봤지만 고영은 저는 일단은 홀딩.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